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G20 때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것 같고요. 중국 도시봉쇄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5원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9%고요. 지금 이 시간 미국 증시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XOXL은 마이너스 18%고요.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이 3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구글이랑 마소가 하락폭이 어마어마하네요. 하락폭만 보면 꼭 국내 잡주 같아요. 어제 국내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컸어요. 상대적으로 차이나 전기차들은 잠만 자고 있네요. 개인들은 9천억을 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다 받았습니다. 요 며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환율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국내장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9시 반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예상치거나 조금 하회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미국 증시가 좀 상승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파월은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답니다.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금리 인상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답니다. 과거 201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에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고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요. 연준은 긴축 속도를 늦출 것, 킹달러 주춤이라는 내용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서 달러 강세도 주춤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 기업들의 실적들은 많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더 읽어볼게요. 영국 버클레이스 은행은 임금, 주택가격 등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을 조짐이 보인다며 연준의 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견을 냈고요. 물가가 진정되면 연준도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갈 이유가 떨어지고 또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답니다. 최근 미중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바이든은 분쟁 아닌 경쟁을 얘기했고요. 시진핑은 평화 공존을 말했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집권 후 첫 대중 발언으로 분쟁보다는 미중 간 경쟁 관리를 강조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미국 쪽에 보낸 서신에서 양국 간 평화 공존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고요. 진짜 맨날 싸우지만 말고 양 정상들이 평화로운 공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과 미국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 안정을 높이고 평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협력을 통해서 중미가 공존할 길을 찾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양 정상들이 훈훈한 얘기가 오간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5원 올랐습니다. 10원도 아니고 5원이네요.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어요. 두 번의 쌍바닥 후 영망치는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인데요. 그렇다고 꼭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오전장에 반영될 것 같고요. 회사들의 실적들은 전부 서프라이즈한데 중국의 도시봉쇄 때문에 진짜 답답하네요. 차이나 리스크가 실감나는 것 같아요. 일요일 밤에 1박 2일도 아니고 10도도 안 되는 날씨에서 야외 취침을 하고 있답니다. 중국은 인권 위에 공산당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중국에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차이나 전기차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도시 봉쇄가 완화되지 않으면 한동안은 지루할 것 같고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금융 규제 정책을 푼다고 하는데요.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대출을 허용하고요. 분양가 10억 이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무주택자에 한하여 LTV를 50%로 완화하고요. 다음 달 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요. 주택가격을 4억에서 6억으로 상향시키고 부부 합산 소득을 7천에서 1억으로 자격 요건을 올리고요.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제하고요. 그런데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은 당분간은 큰 효용은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매수세가 붙기에는 이미 금리가 너무 높고요. 주택 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매수 심리는 이미 얼어붙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